자,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연속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제 기획 단계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제 기획 단계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과제물을 내가 기획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제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치면 될까라고 고민하시지 말고 이런 단계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단계는 논문 쓰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방안을 풀어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거는 100번 설명을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는, 몸으로 체감하기는 어렵고요.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개념적 대안, 우리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샘플 데이터를 확보해서 확인해보고 가설이 올바르게 될 때까지 확인하는 과정,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개념적 대안 설계 과정을 여러분들과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가용성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계적 개념적 대안이 생겼어요. 대안, 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설을 샘플 데이터에서 확인하게 된 대안들, 이걸 실현할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대안들이 있어요. 이 대안들을 확인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데이터가 확보돼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관련돼 있는 데이터 존재와 데이터 확보 여부를 검토하는 데이터 가용성 평가 단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데이터가 맞다, 존재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데이터가 사용할 수 있다, 평가 단계가 세 가지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될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시 개념적 설계 단계로 조정해야 돼요. 개념적 설계를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데이터 가용성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가용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모델을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가용성이 없어 그러면은 이 대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가용성이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선을 요구하고 다시 돌아가고요. 피드백에서 다시 돌아가고, 안 되는 것은 폐기하고, 된 것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모델이 설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단계의 논리적 모형이 변수를 선적하거나 문제 해결 대안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굴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 모형, 그리고 필요한 변수 이런 걸 선정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산출물하고 시각화 방안들을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발굴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이런 분석 모형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거 분석 모형을 해결하기 위한 변수들이 되고, 요 변수들을 선정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시를 하겠다, 그리고 제시했을 때 어떠한 이미지로 보여주겠다, 누구 관점으로? 사용자 관점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분석 모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분석 모형은 여러분들이 문제들이 사실 엄청 복잡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톱니바퀴가 좌로 4mm 올라갔을 때 세 번째 톱니바퀴가 우로 2mm 오르고, 여섯 번째 톱니바퀴가 좌로 뭐 아래로 3mm 내리고, 뭐 이렇게 엄청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복잡함으로 단순화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단순화를 시켜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단순화해야지만 해결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변수가 포함된 문제, 그래서 왜 문이 닫히는가 했을 때 바람 변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 힘 변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인수가 있겠지만, 뭐 공기 밀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특성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결정적인 요소, 변수,
이것만 추려가지고 그것만 표현하면 분석이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의도적으로 단순한 변수만을 관계로 정의한 거를 모형이라고 해요. 의도적으로 모든 변수를 표현하지 않고 단순한 가장 결정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만 모아가지고 단순화시킨 걸 모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모형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형을 짠다고 하면 모든 변수를 넣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크리티컬한 변수만 넣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되면 가장 크리티컬한 변수만 들어갈 거잖아요. 그 변수란 말은 어차피 수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로 측정할 수 있게 측정치를 만들고 그 변수들은 뭐 성별이 될 수도 있고 소득이 될 수도 있고 몸무게가 될 수 있고 선호하는 정도가 될 수 있고 좋아하는 음식이 얼만큼 좋아하는지 수치로도 표현 가능할 거고 이런 것들을 변수라고 하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변수들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모형화 과정에서 변수들을 통해서 가장 작은 변수들을 통해서 우리 모형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 모형을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 책에 보시면 뭐 캐리커처 보시면 이불로 코가 제일 두드러지기 때문에 눈을 강조하거나 코만 강조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형이라는 게. 그래서 이 모형을 만들 때 어떤 변수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제거할 건지 그거는 이 변수가 문제에 대해서 해결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쇼핑몰 회원들에게 전자 쿠폰북 발송한다고 생각하시면 반응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쿠폰 선호 대상만 통해서 우리가 쿠폰 뿌리자 라고 하면 이 수많은 회원 데이터 중에서 총 구매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평균 구매 금액, 사이트 체류 시간, 구매 상품의 다양성 이런 것들로 변수를 어떻게 한다? 단순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드디어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설계가 끝났어요.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죠. 변수 단순화하고 수치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고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과제 추진 방안 수립 및 타당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모형을 설계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 과제의 추진 방향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돼요. 이제야 빅데이터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정보 시스템에서 보안을 통해서 분석하고 엑셀 같은 간단한 도구 활용해 가지고 통계 분석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데이터 마이닝 도구 사용해 가지고 R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사용해 가지고 여러 분석 등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평가. 그래서 적정 방안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타당성 분석. 이게 타당한지, 이 가설이 타당한지, 이 대안이 타당한지를 봐야 되는 건데 이 타당한지를 보는 거는 여러 가지 방향을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조직의 요구에 의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분석 과제 아니면 이미 예산에 수립되어 있는 설정된 과제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분석 과정이 생략되거나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조직이 확실한 결과나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타당성 분석을 스킵할 수도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게 경제적 타당성입니다.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예요. 그래서 비용 대비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대비 항목의 데이터는 뭐 시스템, 인력,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의 분석 비용들이겠죠.
그리고 편익으로는 분석 결과를 우리가 적용함으로 인해서 추정되는 실질적 비용, 절감 비용, 그리고 추가적 매출 이런 것들이 이익이겠죠. 그리고 추가적 매출과 수익 같은 거는 경제적 가치로 산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보는 거죠. 타당한지 보는 것은 뭐들로 본다? 우리가 편익, 그리고 비용, 사용하는 비용 대비 얼만큼 이익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자, 두 번째는 기술 타당성입니다.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효과적으로 데이터 분석하려면 우리가 비즈니스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 이게 두 개다가 동원돼야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분석가도 필요하고 데이터 분석가도 필요하고요, 시스템 엔지니어도 필요해요. 그래서 다 협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부 조직에서 이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부 전문기관 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타당성 평가 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그리고 해결 대안이 결정되면은 과제를 확정하게 되는 거죠. 또 타당성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형 변수 수정, 다양한 해결책을 검토하는 과정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대안 선택될 때까지 계속 번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과제 타당성 평가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과제 확정 및 분석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드디어 계획 단계까지 왔죠. 그래서 계획 단계가 기획하고 다른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여러분들이 평가 과정을 통해서 우월한 대안을 선택했죠. 그래서 과제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 과정 통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우월한 대안 선택해가지고 이를 과제화하면 되고, 이 계획 단계에 입력물로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획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안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과정이죠.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결론이 나오는 단계니까, 기획 단계, 과제 기획 단계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이런 거예요. 프로젝트 목표. 프로젝트 목표는 이거라고 정확하게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 추진 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그래서 예산도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을 수립으로 하는 과정을 구분해야 돼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면 이제 우리가 과제가 기획이 된 거예요. 드디어 과제가 기획이 됐네. 얼마 쓸지 돈이 나오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다고요?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단계도 아는 회사가 많고요. 이렇게만 보여줘도 여러분들이 진짜 전문가처럼 보일 거예요. 전문가의 기술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과제 기획 단계가 끝났고요. 이제 과제 기획이 끝이 나면 과제 분석 단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과제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과제 분석 단계는 생각보다 과제 기획이 완성이 되고 추진 계획이 수립 단계죠. 그래서 그 계획을 의거해서 과제 분석을 수행해야 됩니다. 세워진 계획대로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획을 소개하는 장이니까 과제 분석 단계에서는 참고 위해서 간략하게만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보시면 분석 단계는 과연 데이터 수집,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정제, 그리고 분석과 결과 정리, 그리고 결과 해석, 결과 제시,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단계들은 조금 간단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이 세워진 계획대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단계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정된 우리가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 이 변수에 의해서 구성된 분석 모형이라든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분석을 해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분석의 첫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 수집하는 방법 많죠. 내부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조직 외부 데이터 소스 이루어지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수집할 것인지는 문제의 성격과 측정해야 되는 변수 특징에 대해서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에 따라 때때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전처리 단계입니다. 경우에 따라는 데이터 분석을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전처리 없이. 하지만 다양한 소스,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바로 쓰겠다고 생각하면서 모은 데이터랑 다양한 다른 데이터를 얻어왔을 때랑은 데이터의 정리가 꼭 필요해요. 그런 걸 하는 게 전처리나 정제 과정인데, 이 빅데이터 분석 과제에서 데이터 확보하거나 데이터 전처리나 정제 과정에는 프로젝트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과정이 제일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제일 중요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전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90% 한다는 거예요. 90% 데이터만 분석만 해도, 전처리와 정제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전처리와 정제가 끝났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뭐다? 데이터 분석과 정리 및 처리 결과의 수용입니다. 분석하는 거예요. 드디어 분석하는 단계가 왔어요. 전처리하고 정제하는 거는 시간 오래 걸리죠. 분석은 금방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대상하고 관련된 변수 데이터 수집되면 바로 분석하게 되는데, 이거 측정하고 수집된 데이터만으로는 그 자체만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이란 게 모아놓은 데이터에서 어떤 변수가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통계 분석도 필요할 것이고 매우 정교한 데이터 마이닝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어떤 데이터를 분석 기법이 필요한지도 저희 뒷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석과 정리를 통해서 나온 처리 결과는 수용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용 못할 경우에는 반복적인 분석을 하고 정리 작업을 통해서 결과 활용을 계속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모형의 정확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모형을 더 정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분석과 정리를 했고 처리 결과를 수용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석과 결과 제시예요. 해석하고 결과 제시하는 거죠. 분석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한글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변수관을 정리해 놨으니까 그 변수관의 데이터 수치는 얼마인지 보고 그걸 해석하는 거잖아요. 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변수간의 관련성이 분석이 됐어요. 관련성이 있네. 그럼 우리가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라고 정확하게 해석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에 보니까 구매 전환에는 가격 변수와 시간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영자가 들어서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걸 하는 과정이 해석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자 관점으로 또 다시 해석해서 의사결정자에게 구체적으로 조언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던 모양일 수도 있어요. 별도의 기존에 있던 모양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별도적인 새로운 우리가 이때가 회사에서 알지 못했던 어떤 변수를 발견한 모형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는 우리가 분석 모형 자체가 이렇게 됐다고 제시해 줘야 되고, 이 사용법이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까지 제시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상황이 제일 유능한 사람이라고 찬양받을 거예요. 찬양. 그래서 이 결과를 제시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특히 이 모형도 보여주는 단계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새로운 모형이라면, 그리고 결과를 제시할 때 어떤 거 많이 합니까? 다양한 차트라든지 그래프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또 많이 하죠. 그래서 각광받는 도구가 뭐다? 시각화 도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화 도구가 각광받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과제 분석 단계는 여러분들이 완성이 된 겁니다. 생각보다 많아 보이지만 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언젠가 대학 과정에서 이걸 한 수업 해가지고 다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에서는 이 과정을 이해하고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을 이해하고 일을 하시는 분과 이해하지 못하고 일을 하시는 분의 연봉 차이부터 나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분석 단계를 통해서 과제를 기획하고 과제 분석 단계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해석 결과를? 경영자, 의사결정자한테 얘기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다? 저랑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회사 내부에 있을 때는 회사 내부에서 계속 가는 거고요. 회사 외부에 있을 때는 회사 외부에서 구체적인 자문기관이라고 인정이 돼서 연속해서 계약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돈 버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보지만 오래 걸리는 건 데이터 수집 단계예요. 근데 데이터 수집도 이제 오래 걸리냐? 데이터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인스타에 올리는 데이터, 하루에 트위터에 올리는 데이터, 블로그에 올리는 데이터, 검색 데이터, 이런 것들을 소비자 관점으로 저는 분석하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안 나올 거야 데이터?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흘려요. 좋다 안 좋다까지 다 판단이 돼요. 이 제품에 대한 감정은 좋다라고 말하는 게 몇 프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게 몇 프로,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교 수업의 한 과목들이 결국에는 사회생활의 핵심 키가 될 거예요. 시각화요? 엑셀 시간에 배웠잖아요. 시각화요? 프레젠테이션에 배울 거잖아요. 배웠잖아요. 그 많은 도구들, 표들, 이미지들, 인포그래픽들 이렇게 쓰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1차적인 기술을 배우는 단계가 아니라 3학년 때부터는 뭘 배운다고요?
전체적으로 틀을 짜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과제를 낼 때도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내야 되지? 이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게 뭐지? 그냥 이 과제 잠깐 내고 끝? 그럴 수도 있지만 하는 김에 이 과제를 훌륭하게 완성시켜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로 쓰시란 말이죠. 제가 뒤에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 기초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또 다른 강의 없냐고요? 제 강의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이거 하는 거 못하겠으면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많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조금씩만 하셔서 결과치를 내셔도 여러분들은 이 녀석은 일을 할 수 있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의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틀을 이해하시기 위해 지금까지는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이런 식의 순을 밟으면서 조금씩 크게 일을 시켰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은 그대로 올라갑니다. 연봉이 바로 올라요. 높은 직위를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업이라면 그런 직원들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여기서 나뉘겠죠. 움직일 사람과 안 움직일 사람으로.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진행을 했고요. 우리가 시험에 관련된 얘기와 남은 우리 분석과제 기획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또 진행을 하고 2시간 1시간은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시간을 미리 따로 올려둘 거예요. 그때 우리 시험 얘기랑 남은 수업 이거 마지막까지 6장 마지막까지 진행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수업에 대해서 기획 분석에 대해서 초반은 이해가 될 거고요. 우리 시험은 10월 29일 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수업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더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수업은 계속 영광에서 진행할 거고요. 세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